네, 반갑습니다. 자, 절기상 입추가 막 지나면서 기온이 점차적으로 저녁 기온 같은 경우는 선선해짐을 느끼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재테크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지금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지금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의를 한 상황이죠.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한 주간 동향을 간략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한 주간은 또 어땠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정부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는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간 상승률이 무려 0.37%,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주간 상승률이 0.37%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경우도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아졌죠. 주간 상승률이 0.20%, 강남 3구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도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률 0.20%, 경기도가 0.47%, 지방이 0.20%로 한 주간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좀 더 뜨거워졌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월에는 어땠습니까? 4월에는 수도권의 경우는 0.28%를 기록하던 것이 지금은 어떻죠? 이번 주 들어서 0.37%로 상승률이 꾸준히 높아져 왔고요. 그리고 전국은 어땠을까요? 역시 4월에 0.24% 상승률을 기록하던 것이 최근에는 0.28%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의 경우도 4월 달에 상승률이 0.08%가 지금은 0.19%로 상승률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이 파란 색깔이네요. 서울의 경우가 0.05%로 지금은 0.20%고요. 그리고 강남 4구라고 하죠. 서울의 동남권이 0.08%로 지금은 0.19%로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지역들은 다 상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뜨거운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국 중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은 지금은 어딜까요? 제주도네요. 제주도가 주간 상승률이 무려 0.69%로 굉장히 상승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도 지난주보다 상승되어 있고, 경기도라든지 인천, 그리고 충북, 충남, 대전 같은 지역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특이점은 세종시죠. 세종시가 거의 2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주 들어서도 마이너스 0.06%로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세제 개편안이 발의되었다라는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자, 그 내용 중에 첫 번째입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개편이 될 예정이죠. 아직 국회 통계과는 아직 안 된 상황이고 발의만 된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은 어떻습니까? 시가 9억 원이면은 1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죠. 하지만 이번에 개정을 할 내용을 보면은 시가를 12억까지 올려주겠다. 이 내용은 강화할까요? 완화일까요? 바로 완화죠. 9억보다도 12억까지도 1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취지를 살펴보면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면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15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시가로 봤을 때 한 9억 정도면은 고가일 수가 있었죠. 15년 전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15년 흘러보니까 최근에 현 정부도 4년 동안 집값이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지금 9억이라고 하면은 서울권에서는 과연 고가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 중에 첫 번째는 시가를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이죠.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1주택자 역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비율을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은 바로 양도 차익의 기준을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면 5억 원 이하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 그러니까 집을 팔고 났을 때 남는 차익이죠. 그 양도 차익이 5억 원 이하일 경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공제율을 뒀는데요. 보유기간의 공제율은 40%, 그리고 거주기간의 공제율은 40%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5억 원 초과와 10억 원 이하죠. 양도 차익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는 보유기간의 공제율을 30%, 그리고 10억 원 초과해서 15억 원 이하일 경우는 20%, 그리고 15억 원 초과일 경우는 10%로 뭐 기존에는 사실상은 이런 나눔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40%를 10년 이상 장기 거주 및 보유를 했을 경우는 40% 적용을 했던 것을 이번에는 세분화를 시켜서 오히려 차익이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하면 고가주택이면 일수록 뭐 30억 내지는 50억 내지는 뭐 100억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차익이 크겠죠. 그 차익이 크면 클수록 공제 비율을 낮추게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가주택일수록 1주택일지라 할지라도 양도세를 많이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취지로 본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이렇게 뱉어내게끔 하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지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는데 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3년부터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간이 다주택자 보유 기간의 경우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즉, 이 뜻은 내년까지 2022년까지 다주택자들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팔아라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다주택자들이 이 세제 강화를 통해서 팔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버틸까요?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1주택 시점, 다주택자의 경우는 다 만약에 내년까지 다 팔고 나서 1주택을 보유를 한 시점, 그 시점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간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와 그 여당에서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내년까지 안 팔면 세금 폭탄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시중에 내놓기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2015년에 12억에 매수를 한 아파트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2026년에 29억 원에 매도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럴 경우에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양도세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이럴 경우에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양도 차익이 17억이죠. 17억이면 현행대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40% 그리고 플러스 40% 적용을, 최대한 공제율을 80%까지 반영을 한다고 봤을 때 현재 양도세 1주택자의 경우가 한 7,562만 원 정도 부과가 된다라고 보면 2023년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제 개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양도세가 무려 3억 2,800만 원까지 높아진다.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 1주택자의 경우는 근데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1주택자의 경우는 자기가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인데 팔았을 때 양도세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과연 현 정부 4년 동안 그렇다면 많은 규제들이 쏟아져 왔죠. 많게는 26차례, 27차례까지도 규제가 많이 쏟아져 온 가운데 핵심 내용은 세제 강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런 강화, 세제 강화를 하면 할수록 과연 매매를 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바로 매매보다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이번 세제 개편안도 역시 예측을 해보건대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오히려 더 증여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실제로 보면은 현 정부 들어서 2017년 7월부터 보면은요, 전국의 증여 개수를 따져보면 57,722건 전국입니다. 전국. 서울의 경우는 12,206건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최근에 20년도에서부터 최근 6월 달까지 한번 보면은 최근 사례를 보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증여율이 전국이 10만 3,694건, 그리고 서울은 2만 3,749건으로 점차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증여율이 대폭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이 강화되기 시점이 바로 여기 지점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증여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라면 가파르게 이 증여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당에서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세 차익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축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겼지만 예측을 해보면 결론은 다주택자 퇴로가 막혔기 때문에 매물 잠긴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요. 자, 실제로 6월 달 주택 거래량, 서울의 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더라도 11,721건에서 전달에 비해서는 이번 6월 달이 10.8% 거래 건수도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6월 달에 증여율도 증여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서울의 경우는 6월 달에 1,698건으로 전달 대비 5월 달 대비 1.3%나 증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 정부 증여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가 2017년에는 4.5% 이 정도 것이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2020년에는 무려 14.2%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여율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물 출회 그리고 집값 안정화를 사실은 여러 가지 도모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세제 강화보다는 일시적이나마 양도세 중과세율을 일시적이라도 낮춰줘야만 시중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세제 강화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여윳돈으로 재테크를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